참네. 갑자기 감회가 새롭네 이거. 아 갑자기 이거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딴 거보다 우리가 이제 19년도 고1 모의고사 3월 걸 봤잖아 우리가 그제? 3월 걸 봤는데 몇 가지의 꿀팁 플러스 꿀팁 플러스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몇 개 좀 얘기를 해줄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단은 이거 고1을 대비해가지고 어느 고등학교가 가야 될지 아직도 안 정해졌잖아 그지? 아직 정해지려면 한 달 넘게 남았을 텐데 고1 입장에서 이제 보게 될 내용들 고1 내용들을 갖다가 다루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어휘량이 필요해. 그러니까 고1이 되려면 총 10개의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10개의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고 기본으로 잡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은 한 단원에 한 8개에서 10개 정도의 한 교과서에 한 1년 동안 쓴 교과서에 10개 정도의 10개 안팎의 그런 단원이 들어가 있었단 말이지. 그치? 그렇고 시험 범위를 갖다가 뭐 1, 2단원 중간 3, 4단원 기말 이렇게 했잖아. 근데 10개 정도의 교과서에 담겨있는 그런 내용을 갖다가 다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어휘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가 고등학교 수준이야. 그리고 고등학교에서 1학년 1학기 수준. 알겠지? 그런데 중학교 정도에서 멈추면 안 되겠지.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말이야 무조건.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요 정도의 어휘 실력과 독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우리가 쌤이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중학교는 상상력 발달기라고 생각할 때는 왜냐면 어떤 내용의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 있잖아. 글이 아니라 문장을 봤을 때 무슨 말이지? 라는 걸 갖다가 생각하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했을 때 지금 웃었지?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어떤 느낌 듭니까? 저와 시간대 보고 어디다? 아이쿠야! 이래 되지. 근데 이거를 딱 보자마자 다 바로 그냥 피식 웃으면은 이해가 된 거야, 그지? 요거는 상상이 되지. 근데 이거 다음에 나오는 어떠한 문장이 글로써 쭉 연결이 되잖아. 그러면은 이게 일단 어떤 사건의 발단이야, 그지? 사건의 발단인데 우리가 소설을 쓴 소설 글에 있어서 5가지 단계가 있다고 하잖아. 그지? 뭐다? 결정부터 나온다고? 너무 재밌겠다 야.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그렇지. 다 외워왔지 이거, 그지? 그런데 발전은 뭐냐? 발단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그게 이제 쭉 이어지다가 위기 상황에 한번 딱 오는 거잖아. 그리고 절정, 그 위기가 이제 최고조로 이뤘다가 그러다가 어느 결말이 딱 맺어지는 거. 이게 소설과 같은 글에 있어서 5개의 구성 단계라고 보잖아, 그지? 하는데 이게 중학교까지는 발단, 전개, 뭐 요 한 개씩의 유닛만 본 거야. 따지고 보면 어떻게? 중학교에서는 사실 다루는 게 그거밖에 없거든. 어휘, 문법, 그리고 대화. 요 정도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진짜 길다고 할 만한 글은 안 나와. 그리고 글이 매 단어마다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 글이 생각보다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지? 우리말로 봤을 때는 너무나도 사실 좀 지루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재미없는 내용이라고 여겨질 그런 짧은 글밖에 없지. 근데 그런 거는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없다? 소설이라고 할 정도면 우리가 좀 시간을 좀 내가지고 1시간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최소한. 그지? 근데 중요한 거는 중학교 단계에서는 우리가 어휘와 문법을 갖다가 강화해가지고 어떤 문장을 봤을 때 문장을 이해하는 력, 문장 이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공부를 했던 단계라고 보면 돼. 근데 여기서 어휘와 문법을 제대로 익혀놓지 않았다? 그러면 고등학교에서는 아예 접근을 하기 힘들 수도 있어. 이번에 딱 시험 치면서 느꼈지, 그지? 자, 중학교를 넘어서 고등학교는 상상력의 발달기가 아니라
문장 이해력을 갖다가 넘어서서 아예 글 이해력이 필요한 수준이야. 그래서 쌤은 상상력의 발달기가 아니라 고등학교는 눈치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 눈치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 솔직히 어휘 조금 약하고 문법이 좀 약한데 글 읽는 거에 느낌, 감이 좀 좋은 애들 있어. 고등학교에서 문제를 풀 때, 모의고사 같은 거 문제를 풀 때 감이 좀 좋은 애가 있거든.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면은 모의고사 점수와 그리고 내신 점수가 막 엄청 차이 나는 애들이 있어. 비슷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자기의 실력이 눈치가 빠른 게 아니라 영어 실력 자체가 거의 뭐 눈치랑 비슷하게 키워져 있는 건데 모의고사 점수는 진짜 오지게 높아. 한 8, 90점대가 나와. 8에서 90점대. 근데 내신은 한 5에서 70점대. 이렇게 되는 건 뭐다? 문장에 대한 이해도는 떨어지는데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문제를 푸는 요령이 있다거나 문제를 푸는 요령이 좀 높거나 아니면은 눈치가 진짜 빠른 거야. 단어 몇 개를 따따따따 조합했는데 그 조합이 머릿속으로 너무 추론이 잘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무슨 문제가 뭘 묻는 건지에 대해서 빨리 캐치하는 눈치가 좋은 애들 이런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모의고사는 수능이 난다? 아니요. 수능의 유형과 똑같긴 하지만 수능은 아니야. 마지막 최종 시험은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의 점수가 높은데 내신 점수는 그거에 받쳐지지 못한다 라고 하면은 본인이 확실히 문법과 어휘력이 많이 딸린다는 거거든. 눈치는 되게 빠른 거야. 눈치는. 근데 참고로 모의고사보다 내신이 떨어진다 했을 때 내신이 진짜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내신이 어려워서 그럴 수도 있어. 예를 들면은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뭐 서문여고 같은 경우에도 서문여고에서 내신 8, 90점 이상이 항상 나오는 애가 내신에서는 요 정도 나오는 경우가 많아. 점수가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애들이 되게 많아 생각보다. 그건 뭐다? 학교 시험이 조금 어려워서 그럴 수 있다. 알겠지? 그리고 솔직히 애지간한 고등학교 이 주변에서 동작고등학교를 제외한 대부분의 학교는 지금 모의고사 한 회 분량보다 훨씬 많은 분량을 갖다가 2배, 3배의 분량을 갖다가 시험 범위로 쓰거든. 근데 동작고 같은 경우가 좀 범위가 좀 작기는 해. 근데 그런 학교에서는 적어도 이게 아니라 7에서 80 정도 혹은 뭐 90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된다는 거지. 이해돼? 근데 그 나머지 학교에서 뭐 서울고, 성문고 뭐 이런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내신 점수가 모의고사 점수에 좀 못 미칠 때가 많다. 근데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 모의고사 지금 딱 봤을 때 점수가 80점 정도의 예상이 되나요? 예상 점수는? 4, 50 4에서 50 정도면은 내신은 거의 한 30점 정도로 이제 내려가서. 왜? 이게 고등학교 1학년의 모의고사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비유가 되냐면 진짜 영어권 아이들로 치면은 ABCD를 갖다가 아직 외우지 못한 ABCD를 겨우 외운 아이들, 초등학교 미만일 수도 있지. 그런 아이들도 듣기만 했을 때에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거야, 전부 다. 그 정도로 쉽다는 거야, 내용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어떤 선생님은 또 그런 얘기한다. 좀 폭력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 언어 폭행, 그 팩트 폭행 같은 느낌일 수도 있는데 1학년 모의고사에서 8, 90점이 안 나온다는 거는 사실 그냥 ABCD도 모르는 아이일 수도 있다. 어느 정도 1학년의 시험이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ABCD를 구분할 줄 아는 애라면 8, 90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 어떤 선생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안 그렇다고.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쌤도 있더라고. 근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나 생각해야 돼. 그 말 자체에 기분 나빠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면 고1 모의고사가 난이도가 고2, 고3 모의고사에 비해서는 진짜 한줄 쉬운 게 맞아. 진짜. 그 중학교 수준의 어휘력만 갖추고 있어도 8, 90은 갖출 수 있다는 거야. 왜? 내신은
객관식뿐만 아니라 주관식과 서술형 되지. 근데 얘네는 모의고사 있다 없다? 번호만 잘 찍으면 끝이야 진짜. 아니 서울과말 단어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번호 1, 2, 3, 4, 5 중에 하나만 띡 찍으면 되잖아. 연필 굴려가지고 띠리릭 했는데 4번 났어. 4번 찍으면 정답이야. 그럼 2점 먹는 거야. 3점 먹는 거고. 안 그래? 실력이 진짜 괜찮은지를 물어보는 시험이다 아니면 실력과 무관한 뽀록이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뽀록이 아니라 아예 폭망이 나올 수도 있다. 그지? 진짜 영어를 공부 많이 했다 생각하는데 영어를 정말 잘한다 생각하는데 실제 이 시험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애도 있어. 가령 예를 들면 하버드를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하버드 정도 수준 그리고 외국에서 살고 있는 외국에서 박사이신 그러니까 아예 그 외국에만 산 영어권에서 박사 과정까지 끝내신 분들도 수능 문제를 풀면 만점이 안 나올 수가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돼? 좀 쉽게 얘기를 하면 요거지. 원어민들한테도 어려운 내용일 수 있다. 마치 우리가 국어 시험 쳤는데 만점 나오기 힘든 것처럼. 얘네. 그래서 사실은 눈치 싸움이 진짜 잘 돼야 돼 이게. 눈치 싸움. 근데 눈치가 있으려면은 경험이 많아야 되지. 그잖아. 야 내가 너한테 갑자기 딱 뭔가를 들고 요렇게 딱 하고 있어. 너는 어떤 걸 생각하니? 총을 생각하지. 근데 내가 총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애기한테 막 이러고 있어. 애기가 뭐 생각할까? 아무 생각 없음. 맞지? 이게 고등학교에서 눈치가 있으려면은 고등학교 모의고사 같은 내신이 됐든 모의고사 같은 눈치가 있으려면은 일단은 경험치가 중요해. 경험치. 이게 진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든 경험치가 되든 직접적인 노력에 대한 경험치가 되든 간접적인 경험치가 되든 많이 겪어볼수록 좋아. 그래서 쌤이 이제 교과서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교과서를 쓰게 될지 몰라. 근데 모의고사는 모든 학교 전국의 어느 학교가 됐든 똑같은 걸 보거든. 그렇기 때문에 모의고사를 갖다가 최소 3개년 정도의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제 겨울방학 끝날 때까지 고등학교 이제 첫 입학을 하는 3월달 초반까지는 한번 모의고사를 보자 이거야. 그래서 경험치를 쫙 올려서 이러한 내용이 영어로는 이렇게 적힐 수 있구나, 이런 표현들이 있구나 라는 것 갖다가 많이 겪어보고 거기다가 노력을 해서 외워버리기까지 하잖아. 외워버리기까지 하면은 고등학교 시험에서 생각보다 이거 봤던 단어인데 하면은 훨씬 나아진다는 거지. 왜? 아사리 처음 보는 단어들 많으면은 머리 아파서 그냥 솔직히 푸는 거 포기하거든. 왜? 어차피 시험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성적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모의고사 1등인데 뭐 내가 목숨 걸고 할 필요가 있어. 솔직히 긴장감이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대강 보고 찍는다고. 솔직히 그렇게 찍은 거 있다 없다? 맞지? 그렇다니까. 근데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면 학생일수록 승부욕이 생기지 않겠냐? 그렇기 때문에 승부욕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이미 내년 3월에 칠 모의고사일지 내년 3월에 모든 학교의 1학년들이 3월달 둘째 주 정도에 모의고사를 쳐요. 전국에 있는 학생들의 평균 실력을 갖다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의고사를 치는데 그 모의고사에 이미 사활을 걸고 달린 애들이 있을 거다 진짜. 누가 빨리 뭐 안 먹냐의 싸움이야. 알지? 그래서 많은 내용을 갖다 우리가 보게 될 건데 이거를 사실 진짜 영어 실력을 늘리기 위함도 있지만 솔직히 영어 공부 했다고 하면 성적도 같이 나와야 재미겠지 않냐? 그치? 내가 진짜 연습을 엄청 많이 했어. 연습 엄청 많이 하고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 근데 점수가 안 나와. 재밌니? 없거든. 우리가 진짜 열심히 했을 때 그 결과가 좀 비슷하게 좀 상승되는 효과를 느껴야지 이게 보람이라는 게 있어서 더 할 수 있게 되는데, 근데 어른들도 뭔가 막 그런 얘기 들었죠. 어른들 사업 실패를 여러 번 했다는 어른들, 여러 번 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또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 뭔가 다음번에 잘할 것 같거든. 이번에 망해봤으니까 다음번에 잘할 것 같거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도전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진짜 대박 터지면 그 사람의 앞에까지의 실패는 뭐가 된다?
경험치가 되는 거야. 맞지? 근데 어른들은 그걸 갖다가 좀 견뎌낼 힘이 있어. 실패를 겪고도 딛고 일어날 그런 힘이 있어. 왜? 어릴 때부터 많은 경험치가 쌓였으니까. 근데 아이들은 그런 경험치가 적기 때문에 실패는 곧 이꼬르 인생망, 폭망 이런 걸로 생각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 쉽게 좌절하고 쉽게 일어나지 못한다고. 그래서 요 점수를 갖다가 잘 못 받게 되잖아. 나 그래. 속된 말로 나 병신이네. 뭐 영어 이거 뭐 알아서 뭐해? 부정적으로만 보게 되는 거야. 이해돼? 근데 어른들은 어떠한 실패를 갖다가 많이 겪은 사람일수록 실패를 분석하게 돼. 점점 왜 이랬을까? 그러면서 그런 실패에 대한 분석이 공부가 되고 쌓이다 보면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에 성공이 되는 거야. 결국 이해돼? 우리가 중학교 내내 중간고사, 기말고사 겪어봤잖아. 2년 동안 성공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을 거야. 그지? 그때 성공과 실패를 갖다가 생각했을 때 실패에 대한 분석을 갖다가 해야 된다고 쌤이 매번 시험 치고 나서 썼었잖아. 같이 상담 일지를 썼잖아. 거기서 이번에 했을 때 뭔가 아쉬웠던 부분 또 써봤고, 다음번에 목표, 그 다음에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라는 것도 같이 써본 적 있었죠. 그런 걸 썼을 때 우리는 실패에서 어떠한 원인을 찾아내자는 거야. 그리고 그 실패의 원인을 찾아냈다면 다음번에 그 실패의 원인을 반복하지만 않는다면 분명히 성장을 했거든.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고등학교를 직접 가서 뚜까 맞기 전에 여기에서 미리 좀 뚜까 맞으면서 맷집을 길러가자는 거야. 알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에서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해가 됐을 겁니다. 미리 맷집 키우기. 알겠지? 맷집 키우기야. 지금 많이 뚜까 맞는 게 나아. 알겠지? 가가지고 고1 돼가지고 뚜까 맞는 것보다는 지금 뚜까 맞고 가는 게 낫다. 알겠지? 자, 꿀팁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 모의고사가 시작된 거를 갖다가 00분 00초에 00분 00에 바로 시작해서 총 70분 동안 치거든? 70분 동안 치는데 첫 번째 꿀팁입니다. 첫 번째 꿀팁, 시간 활용. 사실 제일 중요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첫 번째라고 얘기하는 거야. 시간 활용. 제일 처음에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요. 뭐냐면 안내방송. 보통 1분 30초 2분 정도 하거든? 근데 안내방송이 나오는 동안에 그 명상하면서 가만히 있는 애들도 있어. 안내방송 나오면은 그때 그 감독관도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 프린트가 뭐 오탈자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뭐 잘못된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는데 웬만하면은 진짜 프린트 잘못된 거 잘 없어. 진짜 거의 없어. 난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 사실. 진짜로. 근데 이걸 진짜 가끔씩 보긴 하는데 그게 몇 년에 한 번쯤 나올까 말까 할 수준. 프린트가 다 잘 돼서 나온단 말이야. 안내방송 시간에 그러면은 사실 허송세월 그냥 명상하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자기가 듣기만큼은 꼭 다 맞춰보겠다 하면 듣기에서 영어로 된 보기를 갖다가 볼 수도 있겠지. 미리 받을 수 있잖아. 그리고 사실 안내방송이 2분 정도라고 하면은 그 2분 동안에 사실 뒤에 있는 문제들, 좀 쉬운 문제들은 미리 풀어버릴 수 있어. 그지? 미리 풀어볼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걸 갖다가 활용을 할 수 있냐 없냐는 거야. 그리고 안내방송뿐만 아니라 문제간 묵음 시간도 있어. 뭐냐면 듣기를 할 때 1번 하고 문제를 쭉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2번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띵동 하면서 2번으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2번으로 넘어갈 때까지 시간이 한 7초 정도가 있거든. 7초. 게임 안에서의 7초는 크지 않나? 쿨타임 7초 해봐. 얼마나 커, 안 그래? 지금 이니시 걸어야 되는데 쿨타임 좀만 진짜 7초만 기다려줘. 누가 기다려주는데 그거? 안 기다려주잖아. 그지? 그래 상대방 궁 쓰고 들어오는데 그 7초면은 뭐다? 이미 전원 처치. 그지? 그냥 펜타킬 그냥 그냥 펜타킬로 끝나는 거지. 그지? 자, 문제간 묵음 시간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 문제의 번호를 읽고 다음 문제 8번 7번에서 끝나고 이제 7초 지났어. 7초 정도 지나고 나서 8번 다음 대화의 마지막 남자의 마지막 말로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 이것까지 하는데 최소 10초 정도 나와. 오케이?
묵음 시간 10초 정도. 요런 것까지를 갖다가 활용한다면 사실 듣기 문제가 1번부터 17번까지거든. 1번부터 17번. 그러면은 1번부터 17번인데 16번과 17번 문제를 봐서 알겠지만 두 문제가 한 개의 내용으로 풀어야 되는 거지. 두 문제를 한 개로 푼다. 근데 그걸 또 하필이면 두 번을 들려줘요. 두 번을. 내용을 같은 걸 두 번 들려준다고. 그래서 듣기 시간이 한 24분 정도 길면은 그렇게 늘어날 때가 있어. 그러면은 봐. 24분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24분 안에 문제간 묵음 시간은 최소 17번이 있다는 얘기야. 그지? 17번이 있고 그리고 안내 방송이 2분 정도가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17번 하면은 170초잖아. 그럼 3분 조금 안 되지. 2분 50초니까. 그러면은 안내 방송 플러스 묵음 시간까지 다 더하면은 5분 조금 안 되는 시간이 마련된다. 5분 미만. 오케이? 요 정도의 시간이 마련돼. 자, 근데 이 5분 시간 동안에 뒤에 문제를 푸는 거 한 문제 푸는데 5분이 걸린 것 같은데 어떻게 풀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그래. 오케이? 자, 알려줄게. 우리가 총 17개의 듣기 문제 17개의 듣기 문제와 플러스 28개의 읽고 쓰기 문제가 있어. 근데 시간상으로 봤을 때 봐봐. 듣기가 한 25분 정도 24분 정도 진행된다면은 오연화 카드 뭐 1분 만에 진짜 빠르게 해서 1분 만에 쓴다 하더라도 45분밖에 안 나와. 그지? 자, 45분 나누기 28문제 하잖아? 1.6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시간으로 치면은 1.6이니까 1분 30초 조금 더 되는 시간이잖아. 그지? 1분 30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내용을 읽고 문제까지 푸는 데까지 1분 30초 정도 개당. 그러면은 우리가 이 총 45개 문제의 풀이를 45개 중에 듣기 28개 있잖아. 요건 어차피 25분 미만으로 이제 정해져 있으니까 25분 미만인데 읽고 쓰기를 갖다가 다 하는데 총 45분을 했지. 45분이니까 여기에 28개를 갖다가 28개를 개당 1분 30초 안에는 풀어내야 된다는 얘기야. 개당. 이 훈련이 되면 완전 싹 가는 거야. 이게 1분 30초 여기서 왜 얘기하냐면 아까 5분 미만의 시간이 주어진댔지. 공짜로 주어지는 시간. 물론 공짜가 아니야. 70분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 동안 멍 때리는 5분이 생긴다는 거야. 이걸 활용을 안 하면. 그 말은 뭐다? 5분을 멍 때리면은 개당 1분 30초에 풀어야 되는 건데 3개의 문제 정도는 풀 수 있는 시간이 된다는 얘기잖아. 그지?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지. 계산상으로. 그러면은 우리가 1분 30초 하나를 풀어낼 수 있는 시력을 일단 만들어내야 돼. 근데 이게 난이도가 있어. 난이도. 근데 이게 어떻게 얘기하냐면 페이지별 난이도로 나눌 수 있어. 페이지별 난이도. 문제 풀어봤는데 어땠어? 처음 거, 중간 거, 뒤에 거 했을 때 어디가 쉬웠고 어디가 어렵다는 느낌 좀 있지 않아? 어디가 어려웠던 것 같아? 가장 어려웠던 거. 처음이랑 끝에. 아 진짜? 중간이 쉬웠다고? 사실 이게 18번부터 28번 정도까지가 총 11문제가 들어가거든? 요 정도의 문제가 여기 좀 더 세분화시키면은 이거는 그냥 중간 난이도. 이제 정확하게 요렇게 해줄게. 18번 해서 19번 하 난이도. 그리고 20번도 뭐 사실 어렵지 않다. 20번 그 다음에 21에서 24까지가 중간. 그리고 25에서 다시 한번 25에서 28까지가 하. 그 다음에 29에서 39까지 29에서 39까지가
아이들한테는 상급으로 여겨지거든요. 상급. 그리고 40에서 40번 문제는 요거는 약간 중간. 그리고 41, 42가 한 문제거든. 한 문제. 한 개의 내용인데 요게 요거도 나름 중간. 요것도 중간. 요거를 그냥 42까지로 그냥 묶어버릴게. 이게 중간. 그리고 42부터 45까지가 하나인 거야. 페이지별 난이도. 잠깐만. 이렇게 봤을 때 하, 중, 하, 상, 중, 하. 뭔가 느낌이 와야 됩니다.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중간 하다가 떨어진다. 근데 사람의 집중력은 처음이 좋다, 끝이 좋다. 처음. 맞지? 근데 중간 정도 갔을 때 이미 좀 뭔가 집중력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근데 그때 만나게 되는 게 뭐다? 상급 문제다. 그러면은 사실상 앞에서 집중을 다 써버리면은 뒤에서 어떻게 된다? 폭망한다, 폭망. 완전 폭망한다. 여기서 다 풀지도 못하고 시간 끝났대. 자, 그 시험지 뒤에서 다 걷어오세요. 이 얘기 들린단 말이야. 자, 15개 남았는데요. 막 이런 거야. 15개 남았는데, 아, 진짜 29번인데요. 막. 안 돼. 봐주는 거 없어. 가져와. 막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말은 뭐다? 집중력이 최대치로 올라갈 수 있는 초반에, 체력이 좀 남아있고, 정신력이 좀 괜찮은 초반에 상급 문제를 먼저 풀어버리는 것도 괜찮아. 초반에. 그리고 나서 중급을 갖다가 풀고, 그 다음에 하급을 제일 마지막에 건드리는 거 괜찮아. 자, 근데 이러면 꿀팁이 아니지. 이건 그냥 팁이지. 진짜 꿀팁이 뭐냐면 하 난이도가 여기 3개 있지. 여기 3문제. 그리고 여기에 4문제. 그리고 하 난이도 요거 3문제야. 총 몇 개? 여기. 10개지. 이 10개의 문제. 이 10개의 문제는 사실상 연습만 되잖아. 듣기 할 때 다 풀어버릴 수 있어. 이거 쌤이 매년 예비 고1들한테 한번 해보라고 하거든. 쌤은 제일 많이 풀었을 때 듣기 끝났을 때 뒤에 28문제가 있댔잖아. 28개를 갖다가 듣기 푸는 동안에 촤촤촤촤 엄청 막 왔다 갔다 해서 풀어나는 주변 애들이 시끄럽다 할 수도 있어. 종이 넘기는 소리 때문에. 근데 쌤이 총 14개까지 풀어봤거든. 14개까지. 그러니까 요거 다 풀고 그 다음에 사실상 쌤은 이제 고등학교 때 현역 때는 이렇게까지 못하고 한 8개에서 진짜 많으면 9개 정도? 그냥 보통은 한 진짜 많이 못 풀 때는 한 6개? 6개에서 9개 정도까지는 미리 풀었던 것 같아. 듣기 할 때. 어떻게? 자 지금부터 안내 방송을 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나오거든? 맞지? 나올 때 그때 페이지 확인을 하잖아. 그냥 확인하는 처럼서 어차피 분량 없댔지 거의. 분량 거의 없어. 그리고 나중에 발견해서 저 바꿔주세요. 그래도 괜찮아 사실. 근데 그때 넘기는 척 하면서 보고 있는 거야 18번을. 18번은 솔직히 한 10초 안에 끝나거든. 10초 만에. 이거는 요령만 있으면 돼. 그리고 19번도 한 10초면 돼. 그리고 요거 20번도 사실상 한 15초? 넘기지 않아 웬만하면. 그 1분에 3문제를 푼 거잖아 이미. 1분도 안 됐는데. 그치? 35초 만에 3문제를 푸는 거야. 그리고 나서 뒷장으로 또 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여기에서 25에서 28번 뒷장으로 넘어가면 있거든 또. 그럼 거기를 갖다 보는 거야. 이거도 다 푸는데 1분 정도면 돼. 1분 정도. 진짜. 이건 일치만 찾는 거 끝이거든 거의. 그냥 1분 정도만 쓰면 돼. 끝. 그러고 나서 제일 마지막 페이지 여기를 갖다가 안내방송 하는 동안에 여기까지 넘어가는 거야. 안내방송 할 때 여기까지 넘어가면 이미 10개 끝나지. 근데 이게 연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연습만 하면은 여기까지 풀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듣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럼 듣기를 하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넘어갈 때 1번 같은 경우에
각 문제마다의 묵음이 거의 한 10초 정도 된다 했잖아. 그치? 묵음과 다음 문제까지 다음 문제에 대한 문제 읽어주는 그 내레이션까지 하면 10초 정도가 되는데 그 10초를 갖다가 다 잘라가지고 어디 쓴다? 여기를 푸는 거야. 그러면 10초, 그러니까 1번 풀고 나서 1번 솔직히 끝까지 다 들을 필요가 없거든? 요즘의 유형에서는 1번 다 들어야 된다. 근데 듣기 문제도 다 들을 필요가 있는 애들이 있고 다 안 들어도 되는 애들이 있어. 그럴 때 시간이 남잖아. 남는 시간에 이걸 풀어버리는 거야. 그럼 14개가 되는 거지. 요 4개까지인가. 14개 되고 그리고 나서 솔직히 시간이 더 나잖아. 시간이 더 나면은 뒤에 29번 문법이 좀 자신 있는 사람이 29번이 문법이거든. 29번 문법 같은 걸 갖다 풀어버려도 돼. 그리고 나서 이제 듣기가 끝난다? 그럼 나머지 몇 개가 남아? 한 14개 정도 푼다고 하면은 나머지 총 14개밖에 없지, 절반이니까. 14개를 갖다가 푸는데 45분 정도의 시간이 있어. 그러면은 사실상 개당 2분은 넘게 있다는 거거든? 조금 여유있게 풀어도 돼. 여유있게. 근데 초반에 이걸 너무 오버페이스로 빨리 풀어버리잖아? 뒤에 나른해지면서 점심 먹고 나서 약간 이렇게 졸릴 것 같아. 졸아버리면 끝장이고 다 풀고 자는 건 상관없다. 근데 졸아버리면 끝장인데 초반에 약간 좀 페이스 조절을 좀 해주고 상난이도 중간에 있는 총 11개 문제 있거든? 가끔씩 40번이 조금 어렵다 생각되면은 40번도 포함되긴 하는데 웬만하면 40번은 쉬워. 이게 요양문 문제인데 여튼 간에 상난이도 문제를 갖다가 푸는데 내가 미리 얘기해줄게. 영어는 절대평가가 된 지 벌써 한 몇 년이 됐어요. 그 말은 100점부터 90점까지가 1등급이야. 등급만 봐, 영어는. 원점수가 아니라 등급만 본다고. 그러면 90점도 1등급, 100점도 1등급. 똑같다 다르다? 똑같지. 100점 맞으려고 애를 쓰는 거 멋있지, 대단한 거야. 100점 맞은 거 대단해. 하지만 90점과 똑같다. 그 말인즉슨 3점짜리 문제가 총 10개가 있어요. 그리고 2점짜리 문제가 총 몇 개가 있게? 합이 얼마다? 45. 맞지? 그러니까 여기서 3점짜리는 말 그대로 어려운 거니까 10개. 나머지는 다 평범하니까 2점. 어려운 문제 한 3개 정도 그냥 안 풀면 돼. 그래도 몇 점? 나머지 다 맞추면? 91점이지. 몇 등급이다? 1등급이다. 계산상으로 굉장히 쉽지. 근데 실제로도 쉽게 만들어줄게. 네가 잘 따라오기만 하면 돼. 알지? 역시 영어 1등급이잖아. 인서울이다. 물론 국어도 돼야 되고 뭐 다른 과목도 좀 받쳐줘야 돼. 영어만 1등급으로는 올 수 없지만은 영어는 웬만하면 1등급, 2등급 정도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 사람들. 왜? 야 그럼 예를 들어서 80점 몇 등급? 2등급이지. 근데 80점인데 3점짜리 5개를 틀려. 그러면 총 몇 점 나왔다? 15점이지. 2점짜리 2개를 틀려. 그러면 몇 점? 81점이다. 그러면 총 몇 개? 7개를 틀려도 2등급이다. 89점과 80점 같다 다르다? 실력은 다르지. 근데 등급은 같다. 알겠지? 야 너 영어 어떻게 쳤냐? 2등급. 야 꽉 찬 2등급이야. 물 2등급이야. 그랬을 때 예를 들어 뭐 실버 5냐 실버 1이냐 이거의 차이야 그냥. 알겠지? 하지만 뭐다? 공통은 실버다. 알겠지? 이해돼? 그거야. 그래서 여기에 난이도가 다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반드시 잘 알고 있어야 돼. 알겠지? 난이도 그냥 페이지별로 치면은 페이지는 요게 2페이지거든? 요게 3페이지, 4페이지, 여기가 5에서 7페이지, 여기까지가 8페이지. 얘네가. 오케이? 그렇게 봤을 때 난이도가 2, 4, 8 빼고 나머지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돼? 그러면 2, 4, 8을 갖다가 듣기 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보면은 분명히 뒤에 풀 수 있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다. 근데 물론 이게 어느 정도 적응이 돼 있고 진짜
열심히 잘 따라왔을 때 한 10개 이상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지. 대부분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막 올라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풀면 진짜 6개? 듣기 하면서 6개까지 하는 애들은 봤는데 그 이상으로 하는 애들은 막 없다기보다는 드물어. 그리고 아예 한 듣기 풀면서 한 2문제 정도만 풀어도 솔직히 처음에는 이득이야. 그렇지 않아? 한 문제만 풀어도 솔직히 이득이지. 따지고 보면은. 안 그래? 이거에 대해서 미리 푸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커트하지 않는다. 물론 감독관이 거기다 막 이미 그 안내방송 나오는데 막 펜 들고 막 풀고 있잖아. 뭐라 그래? 그럼 약간 멘탈 흔들릴 수 있잖아. 근데 그러진 않나. 그래.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 풀라고 하는 거야. 눈으로 넘기는 척. 감독관들 알까 모를까? 다 안다. 안다 하지만 뭘 하지 않나. 시험 끝나고 시험이 끝났다는데 그때 막 카드 막 켜고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공정성이 무너지는 거니까. 근데 그리고 안내방송 나오기도 전에 미리 펴가지고 보면은 퇴장이야. 그러면 안 돼. 하지만 안내방송 나오는 순간부터는 괜찮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이런 짬짬이 시간을 갖다가 잘 사용하는 연습을 갖다가 하는 게 되게 좋아. 그래서 쌤은 어떻게 썼냐면 고2 때 공부할 때 쉬는 시간에 학교에서 쉬는 시간이 10분이잖아. 10분 동안 이 하난이도 문제만 싹 다 모은 거야. 그래가지고 하난이도 문제 진짜 쉬운 거는 몇 초 안 걸리거든? 몇 초 안 걸리니까 10분 동안에 몇 개까지 풀 수 있는 거 계속 연습했어. 근데 그렇게 하니까는 확실히 뒤에 나머지 문제를 푸는데 시간이 남아서 너무 좋아. 여유가 있어. 그러니까는 쌤 때는 근데 절대평가 아니라 상대평가였거든. 막 영어 막 97점이 98점은 1등급, 97점이 2등급이 되는 경우도 있어. 진짜 쉽게 나오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웬만하면 그런 경우는 잘 없고 한 95점 정도에서 2등급 커트라인이 무너지거나 하기도 해. 근데 나는 물론 그런 점수가 아니라 쌤이 처음 했을 때는 70점 중반이었거든? 75점? 6점? 그랬었던 것 같아. 근데 거기서 점점점 올리다 보니까는 와 1등급이 나오더라고. 너무 좋았지. 왜? 시간 짬짬이 잘 쓰는 방법을 갖다가 알고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잖아. 근데 난 너희가 여기에 왔으니까 반드시 알고 왔으면 좋겠다. 알겠지? 그래서 요걸 갖다가 잘 해주면은 너희도 충분히 좋은 결과 낼 수 있다고. 알겠지? 자, 꿀팁은 난이도별 페이지가 좀 있다, 정해져 있다. 문제 유형이 고1 모의고사와 수능의 유형은 같게 다르게 똑같아. 내용만 해. 문장이 얼마나 어렵냐, 얼마나 어려운 내용이냐에 차이지 유형은 똑같아. 1번부터 45번까지 다 똑같아. 이해돼? 영어는 그렇단 말이야. 영어는 이해돼? 그래서 영어는 페이지별 난이도만 잘 알고 있으면은 사실상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야. 그게 생각보다 더 쉽게 풀 수 있다는 거지. 그냥 처음부터 18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쭉 풀어나가다 멘탈 터지는 거야 중간에. 그러면은 중간에 여기에서 멘탈 39번까지도 못 가는데 한 29번, 한 31번 정도 풀고 있는데 시간 5분 남았습니다. 딱 듣잖아. 5분 만에 어떻게 나머지 14개 정도를 풀어? 못 풀어. 안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멘탈 다 터지지 말고 미리 풀 거는 풀고, 그리고 어려운 것들을 갖다가 마지막에 3점짜리는 좀 제껴놨다가 나중에 봐. 이게 쉽게 점수를 올리는 꿀팁이야. 알겠지? 저득점자가 중위권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만들어준 꿀팁 중에 하나라고 이게. 그러면은 여기서 꿀팁, 시간 활용만 잘해도 점수가 최소한 50점 미만으로 나오는 경우는 잘 없을 거다. 알겠지? 자, 이 꿀팁 됐고요. 그 다음에 주의사항이라는 게 뭐냐면 주의사항은 이건 진짜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쌤이 낮잠 자는 습관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 있지? 기억나? 이게 고등학교 가게 되면은 너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중학교에서는 오전에 치고 끝내버렸잖아. 고등학교에서 모의고사를 친다, 수능을 친다는 거 아침 8시 40분 정도에 시작해서 저녁 전, 그러니까 한 오후 5시, 6시 전까지 제2 외국어까지 치는 친구들이면 더 남아있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아침부터
초저녁까지 거의 문제를 계속 풀어야 된다고. 어떻게 된다? 체력이 딸린 애들은 중간에 퍼진다. 더군다나 수능은 인생의 거의 뭐 10대 마지막 시험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한 애도 열심히 준비하지 않은 애도 긴장한다. 긴장하는 애는 생각보다 체력이 빨리 달지 않니? 그거야. 이게 우리가 주의사항은 뭐냐면 체력 관리거든. 체력 관리. 체력 이꼬르 뭐가 된다? 체력 이꼬르 성적이다. 그리고 체력은 사실 더 쉽게 얘기하면 집중력 유지 시간이야. 그렇지 않니? 이게 결국에는 성적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 근데 쌤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진짜 농구 선수가 되고 싶어서 농구에 미쳐있었으니까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 아무리 먹어도 찌지 않아. 운동량이 너무 많아서. 근데 뭐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유산소잖아. 농구 같은 거는. 그러니까는 체력이 진짜 장난 아니었거든. 근데 나도 이겨낼 수 없는 거는 졸음. 피곤한 거야 싸움이야. 근데 오전에 제일 첫 번째 1교시가 국어야. 모의고사와 수능 모두 다. 국어 영역, 그 다음에 2교시가 수학 영역. 그리고 3교시가 점심시간 이후 영어야. 그리고 나서 영어를 치고 나면 영어 다음에 탐구 영역이거든. 과학과 사회 이런 것들. 아니 직업 탐구 이런 걸로 가는데 국어가 아마 80분일 거야. 80분 동안 국어 시험을 친다고. 1시간 20분, 1시간 20분이잖아, 그치? 수학은 몇 시간이잖아? 2시간이야. 2시간 동안 몇 문제? 맞춰. 40. 다운. 40. 다운. 35. 다운. 30. 정답. 2시간 동안 30문제라고. 뭔가 긴 거 같다, 짧은 거 같다. 짧아. 2시간 동안 30문제. 아니, 30문제. 아니, 보통 체가 30문제면은 2시간이면 짧다고 느낀단 말이야, 보통은. 근데 2시간을 주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겠지. 2시간이 모자란다, 진짜. 때문에. 진짜 모자란다. 30문제밖에 안 되는데. 그럼 말 그대로 수학은 1에서 30까지 가면서 정비례는 아니지만 갈수록 문제 난이도가 올라가. 2점부터 4점까지가 돼 있어. 2, 3, 4점짜리 문제들이 있다고. 그 말은 초반에는 2점, 갈수록 3점, 4점 올라간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수학은 생각보다 2시간이 푸는 애들에게는 되게 빨리 가버리고 안 풀고 자는 애들한테는 생각보다 너무 길고 지루한 시간이야. 그래서 수학을 포기했다고 하는 애들은 그냥 수학 처음에 딱 오자마자 OMR 카드에다 찍고 엎드려. 그러면 점심 먹고 나서 체력이 나쁘지 않거든. 근데 수학을 접었다라는 거는 사실 다른 과목들도 막 그렇게 진짜 열심히 하는 애는 아닐 수도 있잖아. 그렇지 않아? 점심 먹고 나서 또 자려고 자는 게 아니라 영어는 잘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점심 먹고 나서 긴장감이 좀 풀리는 거야. 왜? 수능을 처음 시작하는 1교시가 좀 멘탈이 좀 집중이 안 되지. 1교시하고 2교시하고 점심 먹고 나잖아? 그러면 사람이 좀 긴장이 좀 풀린단 말이야. 긴장 풀렸는데 배불러. 그리고 수능은 항상 요런 때에 치기 때문에 날씨가 좀 춥잖아. 근데 실내는 따뜻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어떡하다? 하다. 그러면은 이제 별의별 상상이 막 드는 거야. 하다가 갑자기 밖에서 어떤 애기가 막 하하 막 웃으면서 지랄하는 소리 들려. 그러면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갑자기 고개를 들면서 상상의 구름이 막 뭉게뭉게 생긴 그는 끝장나는 거야. 그럼 시험 5분 전입니다. 아니 시험 종료 5분 전. 이게 들리는 거야 갑자기. 상상하다 갑자기 끝나버리는 거지. 이래 되면 큰일 나겠지. 그래서 쌤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체력 관리를 갖다가 하는데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1교시는 누가 잘 풀었는지 몰라 솔직히. 진짜 1교시는 진짜 그 국어 선생님들도 100점을 확실하게 힘들다고 매번 얘기를 한단 말이야. 왜?
우리말인데 너무 많아. 어려워. 그래서 아마 1교시 국어 영역은 국어는 누구에게나 멘탈이 깨진다. 누가 잘 쳤는지 못 쳤는지 몰라 이거는. 근데 2교시 수학 같은 경우에는 수학 수리 영역이라고 하겠지. 수리 영역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진짜 잘 보는 사람 거의 없다. 누구나 잘 못 본다 수학을. 오죽하면은 문과 계열의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넘어가는 컷이 1등급이 80점 초반 82점부터 1등급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아. 그리고 2등급이 한 70점부터. 근데 이과는 다르지. 이과는 80점 중후반부터 1등급. 그리고 뭐 2등급은 80점이 아니라 70점 중반부터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수리 영역은 솔직히 누구에게나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 2교시 전부 다 뭐다? 멘탈 탈탈탈 털린다. 그 상태에서 점심 먹고 뭐 아는 애들이 있으면 걔네랑 뭐 얘기 좀 나누고 하겠지만 안 친한 애야 더 스트레스 받겠지. 평소에 점심시간과 다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급식을 먹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싸가거든. 도시락을 싸가는데 도시락도 웬만하면 탈나지 않을 되게 무난한 음식으로 싸간단 말이야. 근데 긴장하면은 먹고 탈날 수 있잖아. 정상적인 음식인데도. 점심 먹고 뭔가 속이 더부룩하고 그러잖아. 듣기를 칠 때 해가 딱 떠가지고 가장 따뜻할 시간으로 들어갑니다. 실내도 안 그래도 따뜻한데 근데 패딩까지 입고 있어. 만약에 패딩을 웬만하면 덥지만은 뭔가 조금 따뜻하다. 그리고 히터가 실제 쌤의 경험담이거든. 히터가 중앙에 있잖아. 냉난방기가 동시에 천장에 있잖아. 근데 쌤이 칠판이 여기 있으면 제일 첫 자리에 있을 거야. 히터가 틀어지는 거야 갑자기. 그때 수능 한파 이래갖고 엄청 추운 날이거든. 등으로 히터 바람이 직방으로 오는 거야. 조용한 한방 오는 거야. 하는데 땀이 진짜 요런 거 입고 있었거든. 그냥 땀이 줄줄줄줄 흘러 진짜. 근데 커튼이 고장나가지고 끝에 잘 안 닫히는데 그 커튼 사이로 햇빛이 직사광선이 시험지를 때리고 있어. 진짜 눈부시단 말이야. 특히나 겨울의 해는 높은 게 아니라 낮잖아. 그러니까 이게 커튼 사이로 직사광선이 진짜 태양빛이 그냥 바로 쏘는 거야. 시험지가 눈부셔 진짜. 근데 히터는 뒤에서 등을 쏘고 있어. 근데 감독관이 약간 굽이 있는 걸 신은 여자 스냅이고 화장품 냄새가 나. 모든 게 날 방해한다 생각을. 그러면은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못 친단 말이야. 그리고 점심 먹고 났잖아. 졸려. 사실 3교시 영어 그리고 4교시 탐구 요거는 졸음과의 싸움이라 해도 무방해. 진짜 졸려. 왜? 이때 되면은 오전에는 진짜 초긴장. 왜? 난 처음이니까. 재수생도 긴장해. 왜? 난 두 번째니까. 삼수생은 좀 덜 긴장해. 하지만 긴장은 똑같아. 왜? 난 세 번째니까. 절실한 거. 근데 점심 먹고 긴장 풀려가지고 여기서부터는 진짜 졸음과의 싸움. 진짜 싸움이 아니라 그냥 혈투 진짜. 하다가 막 허벅지 꼬집고 막 때리고 막 별의별 다 나온다. 더군다나 3교시 영어는 듣기가 포함되어 있지. 이때 멘탈이 또 터질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염 있는 애들 혹은 가끔씩 틱 있는 애들. 근데 죽음 진짜 졸라 신경 쓰이는 애가 이게. 그래서 3교시 영어는 1, 2교시는 그냥 난이도 자체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쫄릴 수 있지만 3교시는 약간 좀 뭔가 외적인 것 때문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일 수 있어. 긴장이 풀리면서. 그래서 3교시에서 뭔가 잘하던 애들도 미끄러지잖아. 4교시 그냥 버려버릴 수 있어. 그래서 진짜 가끔씩은 재수생들은 1교시 딱 국어 쳐보고 조졌다 싶잖아. 1교시 치고 그냥 바로 나가버리는 애들 있어. 퇴장.
3, 4, 5 아니 2, 3, 4 안 쳐도 뻔하다. 국어가 이 모양인데 이러는 거 재수학원에서 절대 나가지 말라고. 네가 어렸으면 남들도 어렵다. 그러니까 나머지에서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걔가 만약에 서울대 의대를 지원하는 뭐 그런 진짜 하나도 틀리면은 자존심에 금이 가는 애다. 그럼 나갈 수도 있지. 근데 진짜 많이 나가는 거는 점심 먹고 나면은 시험장에 한 20명 정도가 20명에서 25명, 24명 정도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시험장에 한 2명 정도가 없을 수 있어. 왜? 1, 2교시 하니까 아 끝났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나가는 거지. 혹은 그냥 수능을 갖다가 수험생 할인받기 위해서 시험만 친해일 수도 있어. 몰라 하여튼 애들이 막 빠져나가. 3교시 치고 나서 4교시 되면 이제 마지막 시험이니까 진짜 집중해갖고 해야지라는 생각을 한 애들도 있겠지만 앞에 1, 2, 3 다 망했는데 뭐 4교시 나만 죽고 싶나? 어떻게든 방해해야지 막 이런 미친놈들도 있단 말이야. 쌤 어떤 애를 겪고 만나면 4교시는 4개의 과목을 치거든? 2시간 동안 2시간 동안 4개의 과목을 치는데 30분마다 문제를 하나씩 바꿔. 30분마다 30분 지나면은 하나 바꾸고 30분 지나면 하나 바꾸고 30분 지나면 하나 바꾸고. 근데 그 한 번 본 시험지를 내가 만약에 A, B, C, D를 봤는데 세 번째 해야 될 때 A를 갖다가 밑에다가 내려놨는데 그걸 다시 보는 거는 무조건 부정행위야. 다시 보면 안 돼. 그래서 30분마다 하나씩 풀어야 되는데 요거 탐구 영역은 한 과목당 30분이야. 몇 문제? 30, 다운. 25, 다운. 20. 정답. 20문제야. 20문제인데 탐구 영역은 공부만 하면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경우에 국어, 수학, 영어 같은 경우에 뭐 한 평균 2등급이 나온다고 하는 애들은 탐구 영역은 웬만하면 올 1등급 나오는 애들도 되게 많아. 탐구는 조금만 신경 쓰면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중학교 때 공부를 갖다가 좀 잘 해놨다. 그럼 고등학교 오자마자 뭐 배운 게 뭐가 있겠냐? 배운 거 없지. 근데 중학교 3학년까지 배웠던 개념을 그냥 고등학교에서 쳐보는 거다. 그래서 중학교 때 공부했던 것만 잘 알고 있으면 3월 모의고사에서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다. 근데 20문제 30분이랬잖아. 요거 다 풀고 나서 30분 하나 풀고 나서 다음 거 넘어가고 이렇게 하잖아. 야 너희랑 나랑 세대가 다르구나. 요즘에 2개만 치는 경우도 있고 3개만 치는 경우도 있어. 쌤 때는 4개였거든. 선택이 아니라 강제 4개. 너희 다르구나. 4교시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다. 2시간이 아니라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날 수도 있겠다. 3개를 친 애들도 뭐 정확하게 쌤도 이거 확인해 봐야겠는데 일단 2개만 친다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 정확하진 않아. 2개만 친다고 하면 1시간 만에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한 오후 4시면 끝나서 확인할 수 있다 거의. 근데 요거 전체를 갖다가 다 하는데 쌤 때는 아침에 야 늦으면 돼 안 돼. 수능인데 늦으면 입장 불가거든. 입장 불가이기 때문에 한 7시 반 정도에 등교를 하는 거야. 그때부터 오 해가지고 쌤 때는 5시 40분 정도에 종료거든. 겁나 길잖아. 이때 동안 계속 시험 치고 있었던 거야. 끝나면 어떻게 된다? 그냥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쌤 때는 모의고사 쳤다고 학교 빨리 끝나는 거 없어. 야자해야 돼. 그냥 이제 답지를 선생님이 그 교실에 가져다 주거든. 답지를 가져다 주시면 답지를 갖다가 보고 모든 과목을 채점을 해. 그리고 이제 그 선생님이 작은 종이를 주거든. 거기에다 과목별 점수, 예상 점수 이렇게 써서 내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밥 먹고 급식 먹고 나서 야자 시간 동안에 야자 이제 뭐 6시 반부터 한 10시 좀 넘어까지 그때까지 뭐 하냐면은 7시부터 10시까지 기본적으로는 7시부터 10시까지 3시간 동안 풀었던 걸 갖다 이제 하나 보는 거지. 근데 이미 체력을 다 빼놨어.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에 좋은 애들이 분명히 나온다. 진짜 체력적으로 되게 힘들다는 얘기야. 결론은. 그래서 내가 진짜 너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는 수능을 언젠가는 본다가 아니라 3년 후에 본다. 그냥 알자 없다 이거는.
네가 늙기 싫어도 늙어. 그치? 3년 후에 보는데 쌤이 진짜로 알려주고 싶은 꿀팁 하나는 나는 실패했지만 대부분은 실패하잖아 이거. 뭐냐면 점심시간에 제발 15분 낮잠 습관을 들이면 좋다. 진짜. 뭐냐면 점심 먹자마자 바로 와가지고 양치하고 귀마개 쓰고 귀마개 끼고 체육복 덮고 15분 자고 일어나잖아. 오후 시간 진짜 깨워. 진짜 깨워. 왜 오후 시간에 너희도 5교시가 오후 아니야? 네. 오후 시간에 졸린 적 있다 없다? 있어요. 많다 적다? 많아요. 많지? 근데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누구나 그래. 점심 먹고 실컷 막 막자질거 애들이랑 놀다가 들어와가지고 공부하려고 앉아있으면은 뭐다? 텐션 부악 올라가 있다가 이러다니까 당연히 졸려. 긴장감 떨어지고 시험도 아닌데 그치? 졸립단 말이야. 근데 그 습관이 1학년, 2학년, 3학년 이어져 버리잖아. 자기가 자기 싫어도 졸려도 자기가 졸기 싫어도 습관적으로 그때 오후 시간에 졸렸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몸이 그냥 자. 몸이 그냥 정신이 잔다고. 그럼 몸이 따라간다고 그냥. 근데 이걸 갖다가 정신력을 억지로 이겨보려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써보지만은 된다 안 된다? 이미 3년이 아니라 중학교 때부터 그랬단 말이야. 6년에 굳어진 습관인데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택도 없어. 그냥 그냥 졸아버려. 근데 그거 최악은 뭐다? 좀만 졸리. 너무 졸립다. 이거는 그나마 나은데 정신이 있다는 거잖아. 갑자기 딱 눈을 떴는데 나 왜 졸았지? 최악이야 이게. 보면 이미 시간 30분 지나가 있어. 하나도 못 풀었는데. 쌤 실제로 겪은 적이 있었거든. 진짜 웃겼던 게 24번까지 풀었어. 25번을 풀어야 돼. 25번은 쉬운 거거든. 진짜 쉬운 건데 25번 딱 풀려고 하는데 졸립다라고 분명히 속으로만 딱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눈을 뜨고 있네. 나 언제 눈 감았지? 이랬는데 시계를 딱 봤어. 항상 이때는 말이 안 되지. 왜? 나는 잠깐 눈 감았다 뜬 것뿐인데 시간이 30분이 그냥 훌랑 가버린 거야. 그러고 나서 시험지를 딱 봤는데 뭐다? 시험지를 봤는데 난 피카소인 줄. 뭔지 알지 이거? 뭔지 알지? 뭘 그려놓은 건지 모르겠다만은 뭘 그려놨어. 난 창작 활동을 하고 있었던 거야. 창작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날려먹었던 거지. 이래 돼버리면은 진짜 나머지 아무리 잘 푼 애라도 한 15분 남은 시간에 15분 만에 한 15개? 20개? 못 푼다 이거. 못 푼다. 아무리 실력 좋아도 진짜 못 푼다. 물론 영어 선생님들은 풀 수 있다. 근데 졸다가 깨어나가지고 풀려고 하면 사실 잘 안 풀린다 컨디션이. 그래서 점심에 낮잠 자는 습관 이거 친구들이 뭐 놀자고 하는 말들 그냥 나는 이거 했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안 건드려 다행히. 근데 나랑 같이 준규라는 친구가 같이 해줬어. 그래서 이게 낮잠 패밀리가 생긴 거야. 그래가지고 낮잠 패밀리가 있을 때는 너무 좋았던 게 같이 자고 잘 때 같이 자자. 딱 자고 그러고서 일어날 때 혼자 못 일어날 때 옆에서 깨워줘. 그럼 좀 힘이 나잖아. 그렇게 해가지고 습관을 만들었는데 수능 때 결국 못했다 했잖아. 왜 그러냐면 쌤 재수를 했거든 한 번은. 재수 때는 했어. 성공했어. 근데 재수가 아니라 현역 때 처음 치는 수능에서는 왜 못했냐면 감독관이 보통 학교에서 연습할 때는 감독관이 한 10분 전에 들어와. 아니 무슨 30분 전에 들어온 거야. 나는 자고 있는데. 근데 제일 앞자리를 했잖아. 히터가 바로 때리는 제일 앞자리. 양치하고 딱 이제 잔다고 자고 있는데 자려고 딱 엎드렸는데 참 들랑발랑하는 한 습관이 돼 있기 때문에 한 2분 안에 잠들어 웬만하면. 근데 참 막 들었는데 이 사람이 학생 일어나 하는가. 벌써 시간 지났나? 딱 시계 봤는데 점심시간 30분 넘게 남았어. 저 자야 된다고. 근데 계속 깨우는 거야. 저 일부러 낮잠 자는 습관 만든 겁니다. 건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학생 걱정돼서 그래.
아 그때 그 감독 때문에 진짜 내가 진짜 화났었거든. 근데 더 빡친 게 뭐냐? 그 감독이 알고 보니까 학교 선생도 아니고 학교 선생이었는지 몰라. 근데 감독이 들어와가지고 30분이나 일찍 들어와가지고 나를 갖다가 계속 그 일어나라고. 놀고 있는 애들은 가만히 뭐 공부하라는 얘기도 안 하고 나 자고 있는데 계속 나를 계속 괴롭혔단 말이야. 깨우고. 알고 보니까 우리 반 감독이 아니라 다른 반 감독인데 잘못 들어온 거였어. 그래갖고 쌤 처음 수능 영어 몇 등급 나왔잖아. 82점 정도인가 해가지고 3등급 일어났거든. 빡치냐 안 빡치냐 이거 진짜. 나는 1등급인데 일어났다고 이거. 왜? 낮잠 자는 습관을 망쳐놨지. 기분 더러워졌지. 히터가 등 때리지. 햇빛 들어오지. 여자 선생님 또각또각또각또각또각거리지. 화장품 냄새나지. 막 와 진짜 멘탈 다 터져가지고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멘탈 관리하면 할수록 더 화가 나는 거야. 듣기 하면서 세 문제 풀어놨걸라. 화가 나가지고 그러다가 페이지를 갖다가 왼쪽 페이지 볼 때는 괜찮은데 오른쪽 페이지 볼 때는 진짜 때려 이렇게 햇빛이 때려가지고 못 보게 되면 시험지 옆으로 돌리면은 다른 애들 보인다고 안 된다고. 안 보인다고요. 저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아 선생님 미안한데 그건 어쩔 수 없어 미안해. 그럼 커튼이라도 고쳐서 어떻게 해주시든가요. 아 근데 내가 키가 안 닿아서 영어 치고 나서 솔직히 좀 울었다. 왜냐면 제일 자신 있는 건데 이렇게 말하고 올 줄 구하나 내가. 하고 나서 이거를 전부 다 1, 2, 1, 1 나왔거든. 쉬는 시간에 잠깐 울고 정신 차렸으니까 이거마저 망치면 안 된다. 하여튼 그랬다. 진짜 이게 정말 긴장했는 상태이기 때문에 수능에서는 오늘 이제 고3들은 수능을 쳤을 거 아니야 그치? 재수생들도 그리고 N수생들도 쳤을 텐데 이 친아이들 진짜 많은 시뮬레이팅을 했을 거야. 이제 얘네들이 준비를 하고 이미지 트레이닝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부디 모든 아이들이 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잘 치고 공부한 거 그 이상으로 잘 쳤으면 좋겠지만 근데 뭐 쌤처럼 운때가 너무 안 맞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동아와 시우와 그 외에 나머지 이제 나의 제자가 될 아이들 모두가 사실은 수능을 좋은 결과로 마무리해가지고 고등학교 그리고 10대 마무리를 잘 끝내서 20대가 좀 멋지게 잘 풀렸으면 좋겠어. 10대 마무리 잘 평소보다 뽀록으로 한 2개 정도 더 받는 거야 과목당. 그래가지고 내가 요 정도 대학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요게 된 거야. 다르거든 이거 다르거든. 이렇게 해서 20대의 시작이 생각보다 기분 좋게 출발하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3년간의 사투를 해야 되잖아. 3년간의 사투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수능은 자 이제부터 정리를 하자면 수능이라는 거는 평소에 실력을 쌓으면 되기도 하지만 평소에 실력이 쌓여 있어도 실패할 수 있고 평소에 실력이 없는데 뽀록으로 잘 터질 수도 있어 진짜. 근데 수능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한방 싸움이지. 근데 내신은 수능과 다르게 얘는 평소에 잘해야 돼. 맞지? 평소에 잘해야 되고 얘는 뽀록이 터지는 게 잘 없어 사실. 물론 운 좋게 한두 개 찍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주관식 서술형이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다. 그치? 근데 수능과 얘의 가장 큰 차이점은 수능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만으로 보지 못한 내용, 아예 새로운 내용의 글을 봐야 된다. 물론 EBS의 책에서 연계돼서 나오는 문제가 있어. 근데 옛날보다는 줄어들었어. 옛날에는 진짜 많을 때는 50%를 넘길 때도 있었거든. 근데 그 말은 뭐다? EBS 책만 다 잘 봤으면은 10개 중에 5개 문제는 본 내용이 나와. 문제만 유형만 바뀌었지. 그러면 익숙한 내용이 좀 편하잖아. 근데 이게 많이 낮아지고 있다 다시. 그러고 얘는 그 말은 즉슨 얘는 본 적 없는 내용을 가지고 풀어나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워. 심리적인 타격감도 좀 세. 근데 얘는 다 본 거 가지고 심시 나. 다 본 거 가지고 누가 잘 외웠냐 싸움이야. 그리고 대학교를 가는데 요즘에는 요걸 더 많이 보지 요걸 더 많이 보지 않는다. 쉽게 얘기해서 내신 평소에 공부만 잘 해놓잖아.
네가 만약에 지금 쌤이랑 진짜 3개월을 갖다 진짜 열심히 해.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고등학교에서 보는 내용들을 어느 정도 잘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채우잖아. 만약에 실력을 잘 채우면은 그러면은 학교 내신이 자신이 있을까요? 웬만하면 그러면은 내신이 자신 있잖아. 내신만 1, 2, 3학년 1학기까지 3의 2분의 1 요거까지만 잘 해놓으면은 내신만 가지고 수시 지원을 해서 대학을 갈 수 있어. 근데 내신을 갖다가 망치잖아. 한, 둘, 셋, 넷 도미노로 계속 망해버리면은 결국에 믿고 가는 건 이거밖에 없어. 근데 평소에 공부 안 했는데 수능이 될까? 안 되지. 얘로 반전을 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왜? 긴장되니까. 왜? 앞에서 내신을 다 말아먹었어. 그러면은 마지막 나의 보루, 최후의 보루, 마지막 히든카드. 사실 난 수능에 모든 걸 걸고 있었다. 막 이런 애들 있잖아. 졸라 긴장한다고 수능 때. 왜? 여기서 잘 맞추면 되는데 해서 막 온갖 토테미즘 막 다 나와. 막 연필도 굴리고 막 굴려고 막 보고 막 온갖 잡기술 다 써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진짜 여기 진짜 웃기다 이거. 감독관으로 보잖아. 수능 시험장은 진짜 코미디 빅리그야 그냥. 진짜 애들 온갖 방법 다 쓴다니까. 이제 수학 푸는데 계산 안 하고 손금 세고 있어. 막 손금. 진짜 웃긴다니까. 별거 다 나와. 근데 내신을 평소에 잘 준비하면은 수능을 잘 볼 수 있는데, 근데 이 내신을 잘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지금 결국에 모의고사 풀이 요거를 정면만 해야 되겠구나. 알겠지? 이걸 하면서 진짜 신경 써줘야 될 건 우리가 중학교 때까지는 야 중학교와 너는 이제 다르다 생각해야겠지? 난 중딩이 아니라 고딩이야 라고 생각하고 단어 암기를 기본으로 할 수 있어야 돼. 무조건. 중학교 때는 안 해왔지. 하지만 난 중학생이 아니니까 고등학생이니까 단어가 제일 중요해. 라고 해서 단어만 잘 외우잖아? 80점 이상 먹어. 모든 언어에 있어서 어휘가 80%라고 쉽게 얘기해. 알겠지? 단어 잘 외우고 문법 잘 이해하잖아? 그러면은 이제 뭐가 되냐면은 글을 해석할 수 있게 돼. 그 말은 해석이 잘 되고 나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데 해석만 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장 한 문장 해석은 다인데 10문장 이건데 10문장에 대한 이해가 안 돼. 무슨 얘기지? 해석은 잘했는데 이게 뭐냐면 독해야. 읽고 이해하는 거. 독해가 돼버리면은 이제 학교 시험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그리고 요거에 서술형 대비까지 하면은 내신에서 최상위권으로 올라간다. 알겠지? 그래서 가장 기본은 어휘야. 어휘. 단어암기. 이거를 진짜 신경 써서 해줘야 돼. 우리가 화, 목 이틀만 보잖아. 그러면은 목요일 날에 내가 이제 단어를 계속 내줄 거야. 목요일 날에 단어를 잘 내주고 외웠다면은 화요일 날에 와서 테스트를 할 때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올 거고, 단어를 잘 안 외웠다. 그러면 테스트에서 당연히 쪽박을 치겠지. 작년에는 사실 단어 미리 안 줬다. 처음부터 2개년을 풀 때는 단어를 안 주고 문제 풀고 단어 암기시켰어. 그러니까 애들이 처음에 성적이 잘 안 나왔어. 근데 단어를 미리 줬어. 물론 미리 암기하는 습관이 없었던 애들은 또 안 외웠더라고. 또 외워보라 했는데 안 외워봤는데 결국에는 외운 애는 점수가 90점을 그냥 팍 넘어가 버리는 거야. 단어만 잘 외워도 기본 실력 플러스 알파 된다. 왜? 내용을 어느 정도 추론도 할 수 있거든. 이해돼? 그래서 모의고사 풀이를 갖다가 하는 데 있어서 단어를 갖다가 올해는 내가 단어를 미리 줄게. 미리 줄 테니까 단어 암기를 갖다가 잘 해가지고, 우리가 3월달 그 첫 번째 거는 단어를 갖다가 안 준 상태에서 했잖아. 왜냐면 진짜 실력을 맛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어를 안 줬는데 이제부터 그 다음부터 치는 것들은 전부 다 뭐만 주냐면 단어를 다 주고 미리 일주일 외운 다음에 그 다음에 시험을 치는 거야. 알겠지? 단어 암기하고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 잘 이해하고. 근데 사실은 문법적인 거보다 순서를 우리가 이거 쌤이 수업을 해주는 방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독해 먼저 그 다음에 문법 하면서 여기서 어휘 챙기고 문법까지 챙길 거야. 그러니까 일단 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된다. 글을 보고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평소에 좀 이해력이 많이 올라가 있지 않은, 그러니까 글을 많이 보지 않고
책을 많이 보지 않은 애들은 독해를 갖다 한글로 보여줘도 한글 지문 보여줘도 이해 못할 수 있어. 우리가 국어 영역 내용 봤을 때, 국어 내용 봤을 때 이해 못하는 것들 있잖아. 네. 마찬가지거든. 영어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국어 실력이 좀 괜찮은 애들이 영어도 금방 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쌤이 너희한테 이제 주말 너희가 이제 학생은 요 순서로 가야 되고 이제 수업은 요렇게 간다는 거지. 얘네. 근데 물론 앞에 어휘 테스트가 있고 그 다음에 수업에서 본 수업에서는 독해 그리고 어휘 문법 이렇게 잡아갈 거야. 알겠지? 요거를 반드시 기억을 해줘야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제 10분 남았거든요. 뭘 할 거냐? 답을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의 시간 드디어 왔다. 자, 정답을 불러드리도록 하죠. 시우도 여기서 답을 갖다가 매겨보길 바랍니다. 자, 1번부터 5개씩 불러줄게. 앞에 어차피 틀어놓겠지만 2, 1, 4, 5, 5 그 작게 표시하겠지? 네. 작게 2, 1, 4, 5, 5 됐니? 빠랑빠랑해. 그 다음에 4, 2, 4, 1, 4 4, 2, 4, 1, 4 그 다음에 3, 2, 5, 2, 1 뭐라고? 3, 2, 5, 2, 1 3, 2, 5, 2, 1 바로 외워도 안 되네. 원래 그렇다. 3, 2, 5, 2, 1 됐죠? 1, 3, 1, 2, 3 1, 3, 1, 2, 3 잘 봐라. 문제 나 5개씩 하고 있다잉. 지금 20번까지 매기는 거다. 맞지? 하나 빠뜨리고 그럴 수 있다. 익숙하지 않아서. 그 다음에 1, 1, 2, 3, 5 1, 1, 2, 3, 5 됐지? 야, 외워라. 내가 얘기해주면 5, 2, 3, 5, 3 뭐라고? 5, 2, 3 3, 5, 3 5, 그 다음에 1, 5, 1, 5, 4 1, 5, 1, 5, 4 됐어? 4, 2, 2, 3, 3 4, 2, 2, 셋, 셋 4, 2, 2, 셋, 셋 안 풀었냐? 밀렸냐? 까먹어가지고. 지금 40번까지 돼야 되는데? 다시 봐요. 4, 2, 2, 셋, 셋 됐어? 네. 마지막 페이지 3, 5, 4, 3, 4 3, 5, 4, 3, 4 오케이? 좋았어 3, 5, 4, 3, 4 자, 그러면은 3점짜리는 3점이라고 적혀있어요. 나머지 다 2점입니다. 점수를 계산해도 와 진짜 오랜만에 이렇게 하네. 고등부 모의고사 결과
시우도 답 체크하고 점수 계산해보세요. 48입니다. 48. 자, 11월 17일 동화가 48.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쌓아갈 거거든. 11월 17일에 19년도 3월 걸 봤다. 오케이? 그래가지고 물론 여기 있는 걸 좀 갈아 놓을 건데 이거 다 바꿔 놓을 건데 아무튼 바꿔 놓을 거다. 바꿔 놓을 거다. 알겠지? 요거를 이렇게 해야 되겠네. 오케이. 요거를 같이 한번 쭉 빠르게 볼까, 알겠지? 하고 여기에 19년도 6월이 될 거고 9월이 될 거고 11월 거를 칠 건데 점수는 무조건 올라간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알겠지? 네. 48점 어떻게 생각합니까? 맞아요. 맞다. 네. 그래 높은 점수라는 느낌 없지, 그치? 네. 근데 대부분 아예 모의고사 자체를 처음 봤잖아, 그치? 중3 내내 쌤이랑 같이 공부를 했으니까 이걸 본 건 처음일 텐데 근데 48점이 결코 막 낮다고 할 수도 없는 게 네가 열심히만 한다면 빨리 마음먹고 열심히만 한다면 고려대 갈 수 있다. 동작고 다니던 석훈이라는 형이 있어. 안석훈이라는 형. 석훈이라는 형이 너랑 점수 비슷했다. 이거 보여줘. 아이씨 여기서 걔네들이 볼 리가 없으니까 보여만 줄게. 얘도 봤을 때 얘가 지금 그거거든. 고등학교 모의고사를 쳤던 거 했을 때 62, 69 막 이렇게 했었는데 못 칠 때는 58 막 이랬잖아. 근데 40점대 라인? 40점대 라인이 얘 한 명 있네, 그지? 하여튼 얘도 처음에 못 친 게 하나가 더 있었거든. 기록이 좀 날아갔어. 하는데 얘도 요 정도 점수에서 잘 안 올라갔었는데 결국에는 영어 2등급 받고 고대 갔다. 알지? 나머지만 잘하면 된다. 알지?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거는 시우도 이 영상을 보게 된다면 내일이라도 와가지고 반드시 프린트를 좀 받아가주세요. 아니면은 집에 프린트가 있으면은 프린트 집에서 할 테니까는 단어 시험지를 갖다가 보내달라 해가지고 받아서 이거 단어를 외워봐. 알겠지? 일주일 동안 우리 공부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사실 따지면 일주일이 아니라 5일입니다. 목, 금, 토, 일, 월, 화 맞지? 그러니까 만으로는 5일 정도가 될 건데 요 5일 정도를 갖다가 단어를 갖다가 진짜 한번 몇 번을 받는지 한번 체크를 해야죠. 근데 네가 매번 몇 번을 받는지 그런 거 다 이제 기록을 해갈 거야, 이제. 쌤 그거 다 만들어 볼게. 이번 모의고사를 준비하는 일주일은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그런 거 체크하는 거 한번 만들어 볼게. 알겠지? 해서 단어를 몇 번을 받고 그래서 몇 점이 나왔고 그런 것들
이런 기록도 쌓아가면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 되게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으니까 그거 한번 같이 한번 해보죠. 알겠지? 그래서 48점인데 지금 내가 너한테 숙제를 내줄 수 있는 거는 단어만 제대로 잘 외워라. 알겠지? 단어만. 단어만 무조건 잘 외운다. 시우도 단어만 잘 외워라. 친구 데리고 와라. 알겠지? 자, 너도 다음에 결석하면은 무조건 친구 한 명 데리고 오는 걸 조건으로 결석하는 걸로. 알겠지? 자, 오케이. 질문 있습니까? 오케이. 이제 진짜 근데 주변에 친구 중에 그 친구 중에 진짜 이 새끼는 공부해야 된다. 이거 답이 없다 인생이 미래가. 이런 애들도 괜찮고 애들 좀 데려와라. 알겠지? 자, 이때 공부해야 된다고 딱 캐리를 해줘야 된다. 야, 너 공부해야 돼. 라고 얘기해주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은 네가 그런 친구가 만약에 된다면 걔들은 평생 은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알겠지? 그냥 데려와서 친구 소개 잠깐 받아라. 알겠지? 연 이자가 1%잖아? 10만 원을 벌기 위해서는 1000만 원의 입금을 해놔야 돼, 네가. 그잖아? 근데 월 한 명씩 데려오는 걸 10만 원씩 받다 치잖아? 그러면 1년에 120만 원이잖아. 120만 원이면은 1억 2천만 원을 갖다가 1억 2천만 원이 아니지. 1억 200만 원을 갖다가 넣어놔야지. 그래야지 네가 매달 10만 원씩은 받아갈 수 있는 거다. 야, 1억 2천만 원 맞네. 1억 2천만 원. 1억 2천만 원을 네가 원금 가지고 있니? 아니잖아. 그래 1억 2천만 원을 갖다가 원금을 집어 넣어놔야지 이자가 120만 원이 나온다 1년에. 알겠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명씩 막 데려온다 해도 여기에 김동아 제국을 만들까? 박시우 제국을 만들고 왜 둘이 싸우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는 템이 딱 만들어졌으면 좋겠어. 왜냐면 사실 쌤이 고1 때 같이 중학교 때부터 정말 친하게 지냈던 애들이 고등학교 때 같은 학원에서 공부하면서 지금까지 평생 친구이거든. 공부를 같이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라서 그래서 지금까지 우정이 이어지고 있는 거야. 근데 수백 명의 동창들이 있었지만 연락 안 하는 애들이 태반이거든. 근데 같이 열심히 했던 애들은 그만큼 우정이 오래 간다. 근데 이런 친구들이 있다는 것만큼 든든한 게 없다. 알겠지? 그래서 친구 한 명씩 데려오면서 공부 열심히 하자. 데려오는 만큼 또 열심히 하겠다는 책임감 생기거든. 알겠지?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반드시 돌아와서 열심히 공부를 하기로 하고 요거 단어만 잘 외워라. 그러면 단어만 잘 외우면은 쌤이 그냥 문제 풀다가 이 단어 뜻 뭐지? 했을 때 떠오르게끔만 익숙하게 만들어 오기만 하면은 진짜 수월해질 거야. 근데 단어 안 외워가지고 단어 내가 일일이 다 설명하면서 가야 되면은 진짜 오래 걸려. 알겠지? 일주일에 한 개씩 못 본다. 장담하건데. 알겠지? 단어만 잘 외워주면 돼. 그것만 부탁할게. 오케이. 됐습니다. 여기서 끝! 이거 모르는